it for me, and then I'll give my mic to Professor Baxter. Thank you. 감사합니다. 발을 좀 높아.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저는 박수입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먼저 오셔서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행사에서 뵙기 어렵게 유명하신 분인데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자가 혹시 모자라신 분이 없으신지, 그리고 오늘 텍스트가 없으신 분들은 그 주변에서는 한국어 본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플래시 없어서 혹시 Auf Deutsch verfolgen bzw. eine Auswahl der Fragen auch mitlesen. Das Ganze wird nicht in Dolmetschen, aber ich werde die Fragen, falls welche gibt, auch dann übersetzen und weiterleiten, falls welche gibt, einfach melden. 오늘 행사는 한국어로 진행을 하는데요. 독일어 하시는 분들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QR 코드가 있어서 혹시 독일어 번역을 보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 어떻게 이 행사가 시작되었는지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김 선생님께서 2013년 여름에 그 독일 베를린 시 축제, 그러니까 포이즈 페스티벌이라는 가장 중요한 축제에 오셨었어요. 저는 그때 선생님의 그 원고를 물리하는 월프라는 독일 시, 독일에서 가장 좋은 시한 명이지만 그 친구와 함께 번역해서 원고를 만들고 대단을 만들고 오늘처럼 낭독을 오늘처럼 한국어로 두 가지를 진행했었는데요. 제가 그때 받은 인사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고 싶어요. 저는 독일에서 20년 넘게 지내고 시번역과 문화번역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긴 줄을 처음 봤고 한국 행사에 오는 줄을 처음 봤고 그렇게 좋은 반응을 처음 봤습니다. 보면서 너무 자랑스럽기도 하지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앞으로 어떻게 하면 이런 것을 더 할 수 있을까 생각을 많이 하는 계기가 됐었고요. 그때 선생님께서 베를린 토이즈 예대라는 이제 말하자면 키워드 강연이죠. 거기서 혀를 모으고 텅글래시 머라텅이라는 이 키워드 강연을 주셨는데 이 강연이 출판돼서 나오긴 했지만은 독일 매체에서는 파울 첼랑의 메리디안 자오선 연설을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시학 강연이라는 평가가 나올 정도로 반응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드리는 그런 것들을 오늘 좀 감동을 전해드리고 싶고 이게 독일어로 번역된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런 생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저희 번역자인 윌리아나 볼프가 같이 왔어야 되는데 모르게 돼서 제가 빙의를 해서 같이 2인분의 질문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이 윌리아나 볼프의 질문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그 베를린 키워드 강연에 대한 질문인데요. 그 강연 내용의 선생님께서 이제 그 군사 복제기에 편집자로 겪으신 우리들의 어떤 폭력과 이런 권력 사건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고 또 그 안에서 모든 페이지가 검열되어서 검게 변해버린 원고 그리고 어떤 실제적인 폭력 이런 것들이 글쓰기의 이유나 완성과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죽은 자손이나 CCP 이렇게 검게 변해버린 공간들 저승이나 죽음의 세계 폭력에 대해서 어떤 검은 글씨로 검은 펜으로 말하고자 한다면 선생님이 쓰는 이런 폭력도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또 이 시집은 어떤 과정을 통해 쓰이는지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1시간 전에 여기 와서 서울에서 온 분들이 너무 많아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해요. 이런 보잘것없는 얘기를 들으려고 기차 타고 그렇게 많이 오셨다고 그래서 너무 죄송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혀는 모국어라고 텅리스 마더통이라는 글을 제가 그 작년 베를리너에 대해서 뭐 강의라고 해야 되나 웹쇼를 했는데 그때 제가 그 글의 어떤 시작을 시에서의 목소리, 보이스에 대해서 했어요. 그래서 그 목소리만 남게 된 어떤 상황이 저에게는 또 우리나라에는 있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저의 직접 경험이거든요. 제가 출판사에 다닐 때 검열받으러 시청에 갔었어요. 그럴 때 글자들이 다 지워지는 얘기, 또 어떤 연극 공연이 있었는데 대사가 다 지워져서 그냥 배우들이 그 세실 극장인데 그냥 목소리 없이 동작만 하고 있었던 얘기, 그게 제 남편이 되는 사람의, 그때 남편 아니었어요. 그 사람의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로 글을 그때 그 렉처를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나눌 죽음의 자서전이라는 책은 제가 2016년에 출간했는데요. 이 책이 나온 벌써 8년 지났죠. 나온 다음에 나에게 환상통이라는 책도 시집도 썼고요. 또 지구가 죽으면 다른 누구를 돌지 그런 또 시집도 출간했거든요. 말하자면 제가 이 책으로부터 트릴로지를 썼다고 할 수 있어요. 죽음 3부작을 썼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시를 쓰게 되었을까? 그런 질문이 아까 울라냐의 질문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물리적으로 겪은 죽음 사건이 있었고 또 권력 집단과 관련된 죽음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그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제가 이 시집을 쓰게 되었어요. 죽음의 자서전을.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개별 존재로 여기 있지만 어떤 권력 체제 내부에 기생하고 있고 죽음의 이중 구속적인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너무 느꼈기 때문에 이 시를 썼다고 볼 수 있고 그런 끝없이 나라는 존재에서 나의 죽음을 실천해야 너라는 존재에 닿는, 우리가 사랑하는 관계에서도 끝없이 너에게 가고자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의 죽음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 어떤 시의 정치학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시들을 계속 쓰게 되었어요. 말하자면 아이들의 죽음이 있었고 저의 부모의 죽음이 있었고 저는 그 죽음으로 가득 찬 상자를 계속 닦았지만 죽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이 시집을 쓰면서 생각한 것이 제가 죽은 후에 제가 나로 있을 수 있을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죽은 다음에 단수가 아닌 어떤 복수적 존재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박수, 또뭐 유희경, 이렇게 오은 이렇게 각자로 살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죽으면 우리는 어떤 복수적 존재로 같이 있을 거다. 형용사, 부사 같은 상태로 있을 거다. 우리가 명사가 아니라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자 이 복수적 존재가 저에게 말을 시작해서 어떤 다성학적인 목소리가 저에게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시들을 적게 되었고 우리나라는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아서 유령의 밀도가 엄청 높은 나라예요.
제가 그런 사건들 속에 숨은 다양한 존재들의 빼곡한 죽음을 쓰기 시작했다. 이렇게 그 질문에 대답하고 싶어요. 일도 높은 감사드립니다. 더 높을 텐데 제가 한번 오늘 두 번째 질문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대담 제목을 제가 마음대로 지어서 이 활동을 말하는 자입니까? 라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물론 이 독일어 제목이었으면 좋겠어서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이 철학자 리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가 죽어가던 마지막 시절에 썼던 원고에 등장하는 질문이가 이제 죽음을 눈 앞에 두었을 때 들 수 있는 질문일 수 있죠.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나를 통해서 말하는 사람이 누구이고 이 언어라는 것이 스스로를 말하는 경우가 있을 텐데 그렇게 됐을 때 내 입을 사용해서 나오는 이 언어가 과연 누구의 것인지 과연 내가 주어인지 언어가 주어인지 이런 질문들을 또 저도 번역자로서 하게 된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언어가 내 이전에 있는 그리고 나보다 먼저 살고 죽었던 영혼들이 쌓이고 쌓여서 만들어서 어떤 정치 같은 거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정치를 따라서 이루어지는 시적 말하기는 이렇게 보면 사업으로서 말하기 또 죽음으로서 말하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시의 언어에 관한 질문이라고 생각하는데 제 생각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을 시 속에 접견하면 시가 사물성을 잊어버리게 되는 그렇게 해서 언어와 사물이 이렇게 뜨는 그런 자리가 생겨나고 또 그 사이에서 죽음이 흥행하는 그런 언어적 경험을 제가 시를 쓰면서 했어요. 그러니까 세계로부터 쫓겨나서 존재하는 그런 경험이죠. 말하자면 유령이 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 시인이라는 존재는 그런 어떤 의미에서의 수동적 죽음을 반복하면서 죽임이라는 것에 그 죽임에 저항하는 존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고 그 속에서 흐느끼고 있는 목소리를 적었어요. 더 쉽게 말하면 66은 36이고 77은 49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구구단을 외우고 나면은 그 숫자들만 있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시를 적은 거죠. 제가 그 시 한 편이 제 죽음의 자서전 한 편이 77은 49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그 우리나라나 동양권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49일 동안 죽음의 세계를 떠돈다고 하는데 죽었으나 살아있는 그 모든 후령들이 따로따로일까 아니면 구구단 속에 다 있을까 그렇게 생각했죠. 죽음이 정말 개별적이고 각자적인 경험인가 그게 제일 저한테는 화두 같은 생각이었어요. 죽음은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도 죽음을 경험할 수 없는 건 아닐까 그렇게 생각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모두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때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에 직접 말해준 사람은 아무도 없지 않는가 시만이 그것을 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점점 더 밀도가 높아지는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많은 분들이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독일 독자분들이 궁금하실 텐데 이 제목은 어떻게 만들어진 건지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독일어 책이 나올 때 이 자서전이라는 말을 쓸지 안 쓸지 아직 고민한 상태입니다. 편집부에서 고민한 중인데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저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목 죽음의 자서전은 먼저 제가 생각해본 제목들이 있어요. 처음에는 심장의 해변이라고 하려고 했어요. 제 심장은 여기 있지만 그 뛰는 것이 저 바다까지 이어져 있지 않나 해서 빛이 오고 많이 하트라고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했었고
또 서울 사자에서 이렇게 티벳 사자에서는 이렇게 할까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이 시집은 죽음이 쓰는 자서전이기 때문에 죽음의 자서전이 될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집의 화자는 다 너거든요, 너. 그래서 제가 아니에요. 죽음이기 때문에 이 시집의 첫 번째 시는 출근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서울예술대학에서 32년간 수업했거든요. 그때 제가 이 시들을 쓸 때 학교하고 학교 당국과 저희과 선생님 교수님들이 재미주의였어요. 학교 당국을 상대로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학생들도 재미에 말려들고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제가 지하철 타고 학교 가다가 숙대 입구에서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유체 이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쓰러진 저를 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오셔서 제 주머니에서 제 신분증을 찾으려고 하셨어요. 그런 것을 제가 보면서 저 이탈해서 내려다보는 자가 저일까, 저기 누워있는 저 사람이 저일까 이렇게 생각했죠. 두 번째 시도 말씀드리면 저는 다달이 잊지 않고 달력의 숫자처럼 죽었다가 돌아온 여자들의 월경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자들은 달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그런 일을 되풀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쓴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죽은 자의 죽음이 아니라 산 자의 죽음을 쓴 거예요. 죽음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시인은 죽어가는 모든 것에 책임을 가지는 존재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존재가 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 시집의 제목을 죽음의 자서전이라고 붙였죠. 그래서 죽음의 자서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의 자서전이 아니라 죽음이라는 복수하자 너의 자서전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적절한 타이밍에 박수를 주셔서 낭독이 시작되는데 지금부터 시 3번, 4번, 6번, 19번을 읽을 건데요. 같이 읽어줄 분들은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께서 먼저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제가 그 기록을 하겠습니다. 사진, 사흘 15페이지 돋보기 쓰고 봐야 돼. 사진, 사흘 네 인형은 안녕하세요? 네 인형은 건강하세요? 네가 인형의 귀에 대고 비밀이야 평생 입다물어. 네가 인형의 눈알을 보며 너도 좋았지? 그런 거지? 네가 인형의 머리를 자르며 이 더러운 년아 죽어버려. 네가 인형을 태우며 전생은 잊은 거야. 그렇지? 네가 집을 나가면 남아있는 것 인형. 네가 집을 나가면 살아나는 것 인형. 네가 집을 나가면 창문 열고 내다보는 것 인형. 네가 집을 나가면 외출하는 것 인형. 네가 집을 나가면 고아 행세하는 것 인형. 남 앞에서는 왠지 음식을 먹을 수 없다고 하는 것, 죽지도 않는 것, 텅 빈 것, 눈동자에 네 귀신이 오신 것. 저기 저 걸어가는 인형의 팔 없는 발이 나왔다 들어간다. 다리 없는 다리가 나왔다 들어간다. 마치 침대에 두 다리를 눕혀놓고 온 사람처럼. 다리에서 종이 문지가 흩어진다. 네 인형은 걷는다. 네 인형은 말한다. 몸속으로 눈동자를 떨어뜨리고 모가지가 돌아가도록 우는 저것.
네가 죽으면 다시 살아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저러나 너는 이제 인형을 세울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저러나 너는 이제 인형을 걷게 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저러나 너는 이제 인형을 웃길 수 없게 되었다. 너는 이제 인형과 줄이 끊어졌다. 인형에게 너는 아직 저녁마다 침대에 눕히고 눈을 감겨줄 사람이 필요해. 네가 편지를 쓴다. Fotografie, Tag 3. Wie geht es, deine Puppe? Ist sie gesund, deine Puppe? Du flüsterst der Puppe ins Ohr. Das ist ein Geheimnis. Kein Wort, bis du tot bist. Du zerkratzt der Puppe die Augen. Du mochtest es auch noch. Das ist doch so. Du rasierst der Puppe die Haare, du dreckige Schlampe. Du setzt die Puppe in Brand, dein folgendes Leben hast du vergessen, ja? Wenn du nicht zu Hause bist, bleibt sie da, deine Puppe. Wenn du nicht zu Hause bist, lebt sie auf, deine Puppe. Wenn du nicht zu Hause bist, schaut sie aus dem Fenster, deine Puppe. Wenn du nicht zu Hause bist, spielt sie Waisenkind, deine Puppe. Ein Ding, das vor anderen Menschen nicht essen kann. Ein Ding, das niemals stirbt. Ein Ding, das ganz leer ist. Ein Ding, in dessen Augen dein toter Geist weiterlebt. So geht deine Puppe, ihre armlosen Beine gehen ein und aus. Ihre beinlosen Beine gehen ein und aus. Wie jemand, der seine Beine im Bett gelassen hat. Aus ihren Beinen platzt Papier. Deine Puppe geht. Deine Puppe spricht. Sie rollen ihre Augen ins Körperinnere. Sie weint, bis sich ihr Kopf verdreht. Vielleicht kehrt sie zurück ins Leben, wenn du stirbst. Du kannst deine Puppe ohnehin nicht mehr zum Stehen bringen. Du kannst deine Puppe ohnehin nicht mehr zum Gehen bringen. Du kannst deine Puppe ohnehin nicht mehr zum Lachen bringen. Zwischen dir und der Puppe ist der Draht gerissen. Liebe Puppe, du brauchst auch wen, der dich abends ins Bett trägt, dir die Augen schließt. Du schreibst einen Brief. 다음은 23페이지. 제가 외국에서 낭독할 때는 앞에 선어도 있고 맨 뒤에 선어도 있고 다 스킵해요. 못 알아들으니까. 여기서 그럴 수가 없네요. 간 다음에 엿새. 간 다음에 가지마 하지마. 온 다음에 오지마 하지마. 떠날 땐 눈 감기고 손 모아주면서 가지마 가지마 울더니 문 열어 했더니 오지마 하잖아. 대나무에 종이 인형 붙여 오지마 하잖아. 불길에 옷 집어넣고 오지마 하잖아. 그래서 너는 발이 없잖아. 날개도 없는데. 그런데 날기만 하잖아. 내려앉지도 못하는데. 감추어도 다 보이잖아. 외로운데 다 알잖아. 너무 춥잖아. 몸도 없는데. 그리하여 오늘 아침 침대 밑에 숨은 네 잠옷이 혼자서 가늘게 흐느끼고 있잖아. 관이 물을 받고 있잖아. 관에서 너는 이미 떠났잖아. 달베개에 네 머리 자국, 구름 이불에 네 몸뚱어리 자국. 그러니 간 다음에 가지마 하지마. 그러니 온 다음에 오지마 하지마. Wenn du gehst, Tag 6. Wenn du gehst, ruf nicht, geh nicht weg. Wenn du kommst, ruf nicht, komm nicht. Als du gehst, schloss man deine Augen, faltete deine Hände, meinte, geh nicht weg, geh nicht weg. Als aber riefst, macht auf, riefen sie, komm nicht, komm nicht. Sie kleben Papierpuppen auf Bambusstöcke und rufen, komm nicht, komm nicht. Sie werfen deine Kleider in Flammen und rufen, komm nicht, komm nicht. Darum hast du keine Füße mehr, nicht einmal Flügel. Trotzdem fliegst du hier hoch, obwohl du kaum stehen kannst. Du siehst alles, was verborgen ist. Du siehst alles, auch ohne Gehirn. Dir ist so kalt, obwohl du keinen Körper hast. Darum schlurzt dein Nachthemd leise, versteckt unter deinem Bett. Dein Sarg fühlt sich mit Wasser. Du hast ihn schon verlassen. Auf dem Mondkissen dein Kopfabdruck, auf der Wolkendecke dein Körperabdruck.
Wenn du gehst, ruf nicht, geh nicht weg. Wenn du kommst, ruf nicht, komm nicht. 제가 2018년에 포에티카 컬렌이라고 해서 컬렌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컬렌 극장에서 저의 시 돼지라서 괜찮아라는 긴 시가 있는데요. 그 시로 그분들이 시극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 이런 홀에서 공연을 했거든요. 근데 이 홀이 거기랑 너무 비슷해서 거기 같이 갔던 제 딸하고 깜짝 놀랐어요. 들어오면서. 그래서 제가 읽으면서도 이상하게 거기서 읽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또 독일어로 읽어주니까. 이번에는 53페이지고요. 겨울의 미소 19회 춥다 따뜻한 몸에서 나왔으니 밝다 어두운 몸에서 나왔으니 외롭다 그림자를 잃었으니 차갑다 화분 갈 때 꺼내놓은 흙처럼 화나다 얼음장 밑에서 물고기가 쳐다보는 햇살처럼 뜨겁다 얼어붙은 무쇠송 문고리에 입술이 닿은 듯 다시 춥다 알뿌리 같은 심장이 반쯤 얼었다 또 춥다 영에서 영을 나눈 듯 유리에서 유리를 나눈 듯 그래도 괜찮다 이미 죽었으니 네가 너를 벗은 자리에 몸에서 붉은색을 다 뺀 것 같은 추위가 왔다. Winterlächeln, Tag 19. Dir ist kalt, denn du bist aus einem warmen Körper geschlüpft. Dir ist hell, denn du bist aus einem dunklen Körper geschlüpft. Du bist allein, denn du hast deinen Schatten verloren. Es ist kalt wie der Erde beim Umtopfen. Es ist hell wie die Sonne für Fische unterm Eis. Es ist heiß wie Lippen an einem frostigen Türgriff. Wieder kalt, halb erfroren dein Blumenzwiebelherz. Wieder kalt wie Null geteilt durch Null, wie Glas geteilt durch Glas. Doch alles ist gut, alles ist gut. Und du bist schon tot. Wo du deinen Körper abgelegt hast, herrscht Kälte, als wäre dein Körper leer von allen Farben. 이제 본격적으로 번역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독일어 번역 들으시면서 아무 생각도 없으실 수도 있지만 또 시의 리듬이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독일에서 선생님과 행사를 한 다음에 제일 많이 들은 말이 한국어의 리듬이 너무 아름답게 느껴진다는 반응을 많이 들었어요.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언어라서 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직접적으로 전달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약간 불평으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요. 너무 번역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번역 일을 아주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선생님 씨가 번역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가장. 근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유는 이미 한번 내면에서 같은 질문 드렸었지만 이 문장의 주어가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근데 한국어가 원래 주어가 없는 건 많잖아요. 근데 문맥을 통해서 보통은 우리가 파악이 되는데 AI도 파악이 하더라고요. 선생님의 문장들은 파악이 아예 안 됩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안 되고 다른 번역들을 보거나 다른 조례나 벌써 역자가 같이 오랜 시간을 회의하면서 이 주어가 대체 뭘까 생각을 해봐도 답이 전혀 안 나오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가장 큰 병이자 또 가장 큰 상상력을 우리가 발휘해야 되는 지점이 바로 주어 없는 문장이 것 같아요. 특히 이 시집에 나오는 시들이 나와 너 사이를 계속 넘나드는 화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어가 없이도 기능하는 한국어의 특성이 있지만 독어 같은 경우에는 행위자를 모르면 문장 구성이 아예 안 되고 사고가 작동하지 않는데 이런 경우에서 봤을 때는 뭔가 주어나 주체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뭔가 구멍이 있는 느낌으로 다가오는데요. 이렇게 부재하는 주어의 자리는 어떻게 또는
몇 인치인가요? 그래서 많은 인생은 이해하면 좋을까요? 번역자들이 저한테 제일 많이 하는 질문이 여기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그거예요. 한국어는 특이하게도 주어 없이 대화가 되잖아요. 너 뭐하니? 그러면 먹어. 나는 먹어. 내가 먹어.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주어 없이 대답할 수 있죠. 그러니까 더욱 그렇고요. 또 한국시도 주어 없어요. 거의. 더군다나 그 일제시대 시를 보십시오. 주어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우리는 그래서 그 시인이 화자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제일 클 거예요. 모두 시인이 말하는 거예요. 김소월도 이상도 다. 그렇지만 어쨌든 저는 죽음의 자서전에서 주어가 없는 한국어 일상 대화처럼 여러 곳에 죽음 사건만을 출몰하게 하기 때문에 익명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또 동사로만 행위하게 하기 때문에 그냥 리듬을 타고 행위만 드러내는 시의 언어가 그 주어를 여러 명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주어를 안 쓰는, 일부러 안 쓰기도 합니다. 그것이 제가 생각하는 탈존한, 자기로부터 탈존한 존재가 쓰는 글쓰기, 나를 죽임으로 여럿이 된 존재가 복수적 존재가 되는 글쓰기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시론을 쓸 때 I do poetry, 나는 시한다 이런 말을 많이 했는데 그때 이 시하기 위해서 I를 생략하는 거죠. 없음의 화자를 출몰하게 하는 겁니다. 다양한 당신들을 향해 다양한 행위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 시집에서 나의 죽음을 포함한 우리의 죽음은 몇 인치인가 이렇게 생각해봤고, 나의 죽음을 나라고 부를 수 있을까 생각해봤고, 나라는 존재는 죽은 다음에 이 나라는 자하고 단독자하고 살까? 아마 죽음은 나를 나 아닌 것으로 만들 게 분명하잖아요. 나가 죽은 그곳에, 내가 죽은 그곳에 이 시들이 기다리고 있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시집의 화자인 저는 인칭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 죽음의 인칭은 몇 인칭일까 생각해봤고 박수님에게 6인칭이나 7인칭이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시를 쓰는 것 자체가 1인칭에서 6인칭이나 7인칭으로 건너가는 거니까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주어가 없었어요. 벨리에서 해준 답변에는 5인칭, 6인칭 오늘 들으니까 5 이상의 수가 아무튼 저희가 이 2인칭 결정을 못하는 부분에서는 결국 근데 2인칭 넣어가게 되더라고요. 지금 찰 수 없을 때 그런 결정을 많이 했는데 소견치는 않습니다. 소견치는 않지만 그거는 아무튼 주어가 없으면 기능하지 않아서 이걸 설명하는 게 되게 어렵고 독자들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 질문 제 질문이었는데 이 번째 올려놔도 이 문제가 너무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인칭을 결정지어야 되는 번역자 입장에서 주어 없는 문장이 정말 어려운 게 사자, 죽은 자와 화자와 방자자가 마치 삶과 죽음의 사이에 경계처럼 아주 불안정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동시에 폭력의 가해자와 피의자 사이의 구분도 늦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죽음의 언어는 우리 세계와는 다른 방식으로 기능하나요? 이 답변을 하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쉽게 피카소의 게르니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게르니카는 제가 저의 딸이 빌바오에 레지던스를 하고 있었는데 그 빌바오
작은 도시가 있어서 갔어요. 아직도 그 독일 융커기가 폭격을 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마을이 거의 없어졌었어요. 그런 곳을 이제 의뢰받아서 피카소는 게르니카를 그리기 시작해요. 죽은 사람들과 죽은 짐승들을 그리기 시작하죠. 처음에는 매우 사실적으로 그리거든요. 소가 소이고 사람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피카소가 그 대상을 100번이 넘어가게 그리자 우리가 알고 있는 게르니카가 탄생합니다. 게르니카이기도 하고 게르니카의 게르니카이기도 하고 우리의 게르니카이기도 하고 팔레스타인의 게르니카이기도 한 그런 그림이 탄생하죠. 그런 것처럼 저는 그 아까 울란의 질문이 너무 질문이 이 시가 화자와 관찰자, 피해자와 가해자가 경계가 흐릿해지는 것 같다 하는 것은 아마 제가 이 시에서 너무 많이 그 생략 게르니카를 향해 가지 않았나 지금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저는 그래서 그 시의 시론의 용어로 하면 극단적인 인접성을 가지고 끝없이 환류해가는 그런 시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써보려고 했고 저는 그 시를 쓰면서 이런 저라는 이 몸이 유기체라는 이 몸을 벗어난 무엇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그 유기체를 벗고자 하는 유기체라는 감옥에서 벗고자 하는 그런 것이 어떤 다른 종류의 유한성을 벗으려고 하는 그런 시를 이 죽음의 사서점에서 시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를 쓰면서 항상 생각해요. 제가 걸리는 병의 종류 중에 제가 병을 자주 앓는데 그 병의 종류 중에 제일 많은 게 신경에 관계되는 병을 자주 앓거든요. 그래서 제가 늘 신경학의 윤리학을 보태려고 그런 시를 쓰고 있는 게 아닐까. 신경학과 윤리학의 접합으로 시를 쓰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캐치한 번역자가 이런 질문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난독으로 들어가 볼까요, 선생님? 난독어를 읽을 것 같은 표현을 제가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도 받고 시도 읽고 정말 많이 하셔요. 다양하게 하고 죄송합니다. 74페이지에 다른 얘기 또 해보면 이 시집이 처음 나왔을 때 그 서울의 회화동에 위트앤 시니컬이라는 시집 서점이 있잖아요. 거기에 그 유희경이라는 시인이 있어요. 그 시인이 여러 시인들을 데려다가 무슨 극장인지는 잊었어요. 파란색? 파란색 극장에서 여러 시인들이 이 시집을 전부 읽어줬어요. 그러니까 무대에서 6명인가 8명인가 잊어버렸어요. 아니 그분들이 시 한 편씩을 돌아가면서 계속 읽었어요. 그 태풍이 오기 바로 전날이 바람이 몹시 불고 비가 너무 많이 왔는데도 이렇게 읽었던 그 좋은 날, 그 폭풍의 이브가 생각이 났어요. 이 시를 읽으면서. 저녁 메뉴 29에 엄마의 쌀통엔 쌀이 없고 엄마의 지갑엔 돈이 없고 엄마의 부엌엔 불이 없고 오늘 엄마의 요리는 머리찌짐 어제 엄마의 요리는 허벅지찜
내일 엄마의 요리는 손가락 탕수. 부엌에선 도마에 부딪히는 칼, 부엌에선 국물이 우겨지는 뼈, 부엌에선 기름에 튀겨지는 허벅지. 엄마의 쌀국에 넣나, 엄마의 지갑에 넣나, 엄마의 부엌에 넣나, 엄마의 칼 밑에 넣나. 네 엄마는 네 아이적 그 단기스, 네 엄마는 네 아이적 그 오솔길. 한기승 지나 그 오솔길 너 혼자 멀어져 가노라니. 우리 딸이 왔구나. 힘없는 목소리. 어서 들어오느라 방문 열리면 텅 빈 아궁이 싸늘한 내기. 네 엄마의 부엌엔 배고픈 너의 푹 꺼진 배, 녹슨 프라이팬처럼 검은 벽에 매달려 있는데 너는 오늘 밤 그 프라이팬에 엄마의 두 손을 튀길 거니. Abendessen, Tag 29. In Mutters Topf ist kein Reis, in Mutters Beutel ist kein Geld, in Mutters Küche ist kein Feuer. Heute kocht Mutter gebratenen Kopf, gestern kochte Mutter geschmorte Schenkel, morgen kocht Mutter frittierte Filme. In der Küche hackt ein Messer aufs Brett, in der Küche brodelt ein Knochen im Sud, in der Küche frittiert ein Schenkel im Fett. In Mutters Topf ist Mutter, in Mutters Beutel ist Mutter, in Mutters Küche ist Mutter, unter Mutters Messer ist Mutter. Deine Mutter, das Flussufer deiner Kindheit. Deine Mutter, der Waldweg deiner Kindheit. Wenn du am Flussufer auf dem Waldweg dich alleine entfernst, ihre müde Stimme, da bist du, meine Tochter. Komm herein, die Tür öffnet sich. Leere Feuerstelle, eisige Kühle. In der Küche deiner Mutter hängt dein hungrig hohler Bauch wie eine rostige Pfanne an der schwarzen Wand. In der Pfanne frittierst du heute Nacht Mutters Hände. 다음은 92페이지에 아님 36세 산을 내려온 아님과 함께 산다는 것, 너를 만든 사람과 같이 잔다는 것, 너를 먹여서 키워준답시고 자기가 만든 세상을 벗겨본 사람과 한 상에서 밥을 먹는다는 것, 설거지하는 엄마의 등짝을 내리치고 엄마의 뇌지도를 구기며 문 밖의 세상을 비밀로 잠궈놓고 열쇠를 버린 그와 함께 산다는 것, 밥값 하라고 소리치는 아님과 함께 잠든다는 것. 너는 나 혼자 태어났어. 당신하고는 상관없어. 늘 속으로 외쳐보지만 동생은 그 앞에서 밥도 못 먹었어. 토하고 울면서 음악의 물결만 생각했어. 그 물결 자락들로 몸을 감싸고 실업증에 걸려서 꺼이꺼이 고슴도치처럼 침대를 뛰어다녔어. 아님께서 아님을 아니하시고 아님이 아니하고 아니하시니 아님이 아니하온지라. 아님을 아니하고 아니하여 아니하되 아님이 아닌 아님은 아님이 아니나니 아님이 아님의 아님이요 아닌 아님은 아님이 아니나니 아님이 아님을 아니할 아님이요 아닌 아님은 아님이 아니나니 아님이 아님을 아님으로 아는 아님이요 아님의 아니하고 아닌 아님은 아님이 아니나니 아님이 아닐 아님이요 아니하게 아니한 아님은 아님이 아니나니 아님이 아니하게 아님을 아니한 아니하며 아님이 아니한 아님은 아님이 아니나니 아님이 아님을 아니한 아님이요 아니하게 아니하는 아님은 아님이 아니니 아님이 아님의 아님이라 아님은 아니한 아님이요 아님을 아니하여 아님을 아니한 아님은 아님이 아니나니 아님이 아님의 아님이라 아님을 아니하여 아님을 아니하고 아니하니 아님으로 아님을 아니하여 아니고 아닌 아님을 아니한 아님이니 아님에게 아님이 아니하나니 아니하고 아니하라 아님에서 아님의 아님이 아닙니다 아닌 아님의 아니하던 아님을 아님같이 아니하였느니라 아님과 함께 산다는 것 아들의 이름으로 기독을 맞춰야 한다는 법을 만든 그와 함께 산다는 것 악어 같은 소리로 오히려 뱀 같은 친구를 조심하라고 따귀를 갈기는 아님과 함께 평생 산다는 것 너의
벌거벗지 않니? 하고 묻는 벌거벗은 빛과 함께 산다는 것. 낭독 자체가 거의 요리에 가까우시는데 보기는 더 어려워요. 해보겠습니다. Nicht her. Tag 36. Mit deinem Nichtherrn zu leben, der vom Berg hinabgestiegen ist, bei deinem Schöpfer zu schlafen, am selben Tisch zu essen mit ihm, der dich ernähren und großziehen sollte, der aber seine ganze Welt Nacht macht. Mit einem Mann zu leben, der in der Küche deine Mutter schlug, ihre Gehirnkarte verwirrte, die Welt vor der Haustür mit Geheimnissen versperrte, den Schlüssel wegwarf, mit deinem Nichtherrn einzuschlafen, der dich anschreit, mach dich nützlich. Im Innern schreist du, ich bin vaterlos geboren, ich habe nichts mit dir zu tun. Deine Schwester hatte Angst, vor ihm zu essen. Sie weinte, übergab sich, dachte an Wellen von Musik. Sie schlagen den Wellensaum um sich, eine Aphasikerin mit Schluchzern, ein hüpfender Igel auf dem Bett. Zu jener Zeit nichtete nicht der, das nicht, der dann nichten wollte, nichten, dass sein Nichten fortan nichtig sei. Nicht der nichtete, nichtete in Wahrheit nicht der ist daher nicht der Herr von nicht, der Nichte ist nicht der nicht er ist, der Nichtige Nichte ist nicht der Nichtherr, so ist sein Nichten nicht das Nichtherr. Der Nichtige Nichte ist nicht der Nichtherr, so ist sein Nichten durch das Nichtige Nichts, der nicht der Nicht. Seid deshalb nichtig gegenüber dem Nicht, denn das nicht nichtet, ist nicht, sondern wird bloß ein nichtiges Nichtsein. Und das Nicht, das euch nichtig genichtet hat, ist ebenfalls kein Nicht, so nichtet dem Nicht zu, das nicht nichtig genichtet wird. Das Nicht, das nicht der Nichtete, ist kein Nicht, sondern ein nichtiges Nicht, das eins von nicht her genichtet sein wird. Das Nicht, das Nichtiges genichtet sein wird, ist nicht. Nicht er ist das Nicht des Nichts, das Nicht, das weiter nichten wird, das Nicht. Das nicht genichtet, des Nichts genichtet, ist der Nicht-Herr, denn allein das Nicht ist der Herr des Nichts. Das Nicht genichtet und des Nichts genichtet und mit dem Nichts, dem Nicht-Herr nicht nichtend, dem Nichtigen des Nichten in Nichtung ist für den Nicht-Herrn des Nichts nichtig, so der nichtet und nichtet. Durch das Nicht und mit dem Nicht ist der Nicht-Herr das Nicht, denn der Nicht-Herr, der das Nichtige nicht nichtigt, ist nun genichtet. Mit deinem Nichtherrn zu leben, zu beenden müssen das Gebet im Namen des Sohnes, zu leben mit ihm, der die Gesetze erfand, der dich mit Krokodilsaugen wahrt, vor schlangenartigen Freunden, ein Leben lang zu leben mit dem Nichtherrn, der dich aufhält, mit einem Nacken nicht zu leben, das dich beim Ausziehen immer fragt, schämst du dich denn nicht? 자장가 32배 아이의 엄마가 죽은 아이를 안고 올랐다. 자장가를 불렀다. 자장가의 내용은 이랬다. 자장자장 우리 아가 얼른 죽어 편해지자. 더 이상 울지 말자. 아이의 엄마는 방 한가운데를 파고 아이를 묻었다. 천장에도 묻었다. 벽에도 묻었다. 눈동자에도 묻었다. 엄마의 이름은 아무도 몰랐지만 아이의 이름은 알았다. Wiegenlied, Tag 37. Die Mutter eines Kindes wiegte ihr totes Kind. Sie sang ein Wiegenlied. Das Wiegenlied ging so: Schlaf, mein Kind, schlaf ein. Bald werdet ihr sterben und nie mehr weinen. Die Mutter des Kindes begrub das Kind in der Mitte des Zimmers. Sie begrub es auch in der Decke und in den Wänden und in ihren Augen. Den Namen der Mutter kannte man nicht, den Namen des Kindes schon. 읽기 어려웠던 이 아님이라는 시가 번역자 저희 둘이 아주 좋아하는 시인데요. 저는 제일 좋아하는 시인 것 같아요. 유일하게 제가 이 초역을 했을 때 번역자 우리나라가 펀치를 전혀 안 하고 이거는 손댈 수가 없다. 손댈 의미가 없다. 라고 말하고 합격을 준 유일한 시인데요.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둘 다 아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 울리아나 질문은 아님에는 그러니까 아버지 앞에서 먹기를 두려워하는 여동생이 나오고요. 이 먹기와 요리하기가
뭔가 강력하게 검열되고 젠더화된 행위라고 제가 보고 있는데요. 저녁 메뉴에도 이제 요리하는 신이 나오지만 어머니가 자기의 몸, 그리고 딸의 몸에 폭력을 가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우리가 마치 폭력인 것처럼. 그리고 31 딸꾹질에서는 일본 딸이 부모의 죽은 죽은 몸을 집 삼아 살고 그 안에서 점점 더 깊은 곳 아래를 향해서 내려가는 장면이 등장하고요. 선생님이 등장하는 이런 여성적인 전통적 여성적인 공간들, 부엌, 지하실, 집안 이런 공간들의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시집을 주관하면은 그 시집은 잘 안 봅니다. 너무 부끄럽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시도 안 보다가 오늘 읽고 있으니까 저는 이미 죽음 트릴로지로부터 멀어져서 딴짓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잘 생각 안 나고 질문하면 이거 뭐야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읽으면서 보니까 제가 이 시집을 쓸 때는 제가 아직도 구별하지 못하는 게 원심력과 구심력인데요. 어쨌든 그 안으로 물려드는 게 뭐예요? 구심력으로 이 시를 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어가 굉장히 작게 응축된 것 같아요. 그 다음 지구가 죽으면 다른 누굴 돌지 이런 시는 원심력으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썼거든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 시집은 그랬던 것 같아요. 아무튼 요리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니 그것에 답변을 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어느 공간을 점유하다 가는 거거든요. 오늘은 9월 12일에 여기 이 공간 이렇게 하다가 결국 이 지표면에서 사라지게 되죠. 아무리 땅 파고 들어가도 자기 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요리에 관한 시들을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거는 제가 잘 때 빼놓고 제일 많이 있는 공간이 책상도 아니고 부엌이에요. 그래서 이 공간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제 이전의 여자들은 어느 공간을 점유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제주도 신화에는 너무 먹을 것이 없어서 스스로 끓는 솥 속으로 들어가는 엄마의 얘기를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또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엄마의 태중에서 엄마를 듬뿍 먹고 태어나잖아요. 방금 태어난 몸은 엄마라는 진료로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지구라는 엄마를 또 평생 먹고 살다가 죽어요.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얼마나 많이 먹었을까요? 굉장히 먹은 거 한꺼번에 갖다 놓으면 엄청나겠죠. 또 제가 부엌에서 요리한 재료는 얼마나 많을까요? 보잉 747에도 다 못 실을 거예요. 그렇게 많은 것을 요리하고 살다 갔지요. 저 질문하신 것처럼 엄마의 부엌은 엄마를 잘라서 요리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 여성 자신이 스스로 자신을 요리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저는 부엌이 너무 하기 싫거든요. 그릇도 동그래요. 그래서 동그란 그릇을 며칠간 보다 보면 동그라미가 너무 싫어요. 동그란 그릇에 뭘 계속 담고 그걸 또 씻어요. 그래서 어떤 남성 시인이 엄마의 둥그런 그 식탁에 대해서 썼을 때 저는 분노가 일었어요. 엄마가 동그라미를 얼마나 싫어하는데 저러고 있어요. 그래서 부엌에서는 재료에 열을 더하고 또 뺨에 따라 수많은 동사가 장렬하고 그 요리하는 이의 손길을 더하고 뺨에 따라서 너무 많은 동사가 있고 오이를 더하고 뺨에 따라 수많은 동사가 장렬하잖아요. 굽고 삶고 튀기고 볶고 조리고 있잖아요. 정말 사전을 만들어야 할 정도로 행위 동사가 많아요. 뜸들이고 깍둑 썰고 어슷 썰고
지지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요리 동사들은 다 마음을 요리하는 것과 같은 뜻이죠. 마음을 졸이고 마음을 태우고 마음을 볶죠. 미각을 솟아오르기 하기 위해서 흙과 불과 물이 바람이 모두 작용하는 조화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제 바깥에 생물을 조리하는 것, 마음을 조리하는 건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는 요리하다는 제가 쓰는 시하다와 같은 뜻이에요. 저는 그 살아 있었던 것을 죽은 것으로 만들어서 산 사람의 입속으로 넣는 사람이에요. 실수기도 그와 같죠. 살아있는 것을 가져다 언어의 세계에 투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요리의 시를 많이 쓰게 되고 아님에도 그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 굽고 삶고 튀기고 볶고 조리고 이거 보다 보니까 독일어는 정말 요리고사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독일어는 튀기다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튀기가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번역을 해보면 정말 독어가 한국어에 비해서 이런 정밀한 행위나 어떤 마음에 특히 정밀한 가공을 가한 행위를 말하는 동사가 너무 모자라서 일단 그렇게 드리겠지만 좀 느끼다 있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독어는 뭔가 더 많은 걸 타는지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독어가 훨씬 더 비고 뭐가 없는 언어라는 사실을 이번에 그 시인 친구 교수님도 같이 많이 느끼면서 놀라는 점이 있었어요. 두 번째 질문은 또 아님에 대한 질문인데 선생님 제가 처음 뵀을 때도 드렸던 질문이에요. 저는 이 시가 너무 추겨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님이 반복되는 그 부분이 대체 어디서 온 건지 너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선생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시겠지만 어떤 비밀을 저희가 쓰셨는데 저는 이 안에서 뭔가 그 종교적인 언어 또는 성경의 언어가 있다고 생각을 했고 이런 언어들이 또 이 시만 아니고 곳곳에 나오는 것 같은데 이런 종교적인 함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시의 재료, 요리의 재료로 사용하시는 데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영민할 때 저한테 그 번역을 시작하면서 그 성경에서 온 것을 질문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시의 배경에는 성경이 숨어 있습니다. 그 한국에는 여러 성경 번역이 있는데 저는 그 가장 오래된 성경 번역의 구절이 숨어 있어요. 저의 부모님이 크리스찬인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 오래된 성경을 읽어주셨기 때문에 그게 저에게는 어떤 언어라기보다는 언어가 빠진 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발설하는 거라고 들었기 때문에 시가 가장 적게 말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서 제가 그 아님이라는 시의 중간에 들어있는 내용 없는 목소리를 쓴 것 같아요. 저는 이 시가 미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번역을 해서 사용하는데 저는 이 시에서 우리나라에서 왜 대통령님, 선생님, 장관님 할 뜻이 아님이 님이 붙었기 때문에 니들을 님으로 부른 거죠 여기서. 그래서 영어에서는 하도 번역하다 안 되니까 그 번역자가 로드노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부정사 아님을 높으신 분들의 명칭처럼 사용한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그것을 부사, 형용사, 접속사 자리로 다 풀어가지고 마음껏 그 님을 조롱했어요. 말하자면. 그러면서도 그 조롱이 찬트나 주술이 되길 바랬죠. 말하자면 부정의 찬트, 부정의 주술이 되길 바라는 거죠. 그래서 높으신 분들 앞에서 티베트 스녀들이 옴 그런 것처럼 저는 아님 속으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중간 부분을 그렇게 썼습니다. 근데 이 시를 읽어보면 독일 관객들도
어느 순간에 웃고 싶은데 이제 웃음을 참는 게 보이게 되잖아요. 너무 공허한 언어로 가리니까 무거우면서도 공허한 언어라서 약간 그 조롱과 공허 사이의 언어가 되는 지점이 되게 재밌었습니다. 다음 안으로 해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다음 이제 101페이지에 40날 이렇게 아픈 환각 너는 들어라 내 말을 똑똑히 들어라 이제 너는 네 안경 안의 세계를 볼 수 있게 될 것이니 네 안에 무리하는 말을 알아듣게 될 것이니 네 안에 불이하는 말을 알아듣게 될 것이니 눈이 세게 달린 너를 보게 될 것이니 너의 분노를 타인처럼 보게 될 것이니 눈이 내게 달린 너를 보게 될 것이니 너의 불안을 타인처럼 보게 될 것이니 머리가 8개 달린 너를 보게 될 것이니 너의 공포를 타인처럼 보게 될 것이니 너는 네 안에 개들을 보게 될 것이니 너는 네 안에 돼지들을 보게 될 것이니 너는 삼각형이 된 너를 보게 될 것이니 너는 사각형이 된 너를 보게 될 것이니 네 목소리들이 증발하지 않고 모여 사는 연성무늬를 지나게 될 것이니 너는 들어라 무서워 말고 들어라 인플루엔자처럼 네가 창궐하는 밤이니 잠의 우물 밑바닥에 소고기에 너를 낳는 밤이니 네 구멍에서 100번째 101번째 네가 피어나는 밤이니 죽음이 고프다고 반복 헐떡거리는 밤이니 네 몸의 구멍들이 이사보따리를 싸는 밤이니 평생 동안 너에게서 죽은 네가 모두 깨어나는 밤이니 잠의 우물 밑바닥에서 달팽이들이 날개 떨어진 박쥐들이 얼굴 없어 내 없는 몸들이 미끈미끈 깨어나는 밤이니 어제 죽은 너와 그저께 죽은 내가 줄넘기를 하는 밤이니 한 번 뛰어올 때마다 바닥으로 떨어지는 죽은 길, 죽은 영, 죽은 안타 너는 보아라 무서워 말고 똑똑히 보아라 Schmerzhafte Halluzination. Tag 40. Du sollst jetzt hören. Höre genau auf mein Wort. Und du wirst sehen, was in der Welt in deiner Brille ist. Du wirst verstehen, was das Wasser in dir spricht. Du wirst verstehen, was das Feuer in dir spricht. Du wirst sehen, dass du 3 Augen hast. Du wirst deine Wut wie eine Fremde sehen. Du wirst sehen, dass du 4 Augen hast. Du wirst deine Angst wie eine Fremde sehen. Du wirst sehen, dass du 8 Köpfe hast. Du wirst deine Furcht wie eine Fremde sehen. Du wirst die Hunde in dir sehen. Du wirst die Schweine in dir sehen. Du wirst sehen, dass du ein Dreieck geworden bist. Du wirst sehen, dass du ein Viereck geworden bist. Du durchläufst geometrische Muster dein Leben deine Stimmen und verdampfen nicht. Du sollst hören, fürchte dich nicht und höre. Es ist Nacht, du wucherst wie Influenza. Es ist Nacht, das weiße Traukleid gebiert dich am Grunde eines Brunnens. Es ist Nacht, du blühst zum hundertsten Mal in deiner Öffnung. Es ist Nacht, der Tod keucht wieder vor Hunger. Es ist Nacht, all deine Körper öffnen und packen ihre Koffer. Es ist Nacht, all deine in dir gestorbenen Ichs erwachen. Es ist Nacht, Schrecken und flügellose Fledermaus erwachen. Am Grunde des Brunnens all die gesichtslosen, gehirnlosen Körper schreien. Es ist Nacht, dein totes Du von gestern und dein totes Du von vorgestern springen sein. Bei jedem Sprung fallen zu Boden. Tote Giraffe, toter Drache, tote Hähne. Du sollst sehen, fürchte dich nicht, sieh genau hin. 109페이지에 있는 이름 42편 죽은 애인이 만나자고 한다. 카페에서 만나자고 한다. 화장실에서 만나자고 한다. 병원에서 만나자고 한다. 외국에서 만나자고 한다. 잊어줘도 안 되면 침대에서 만나자고 한다. 잠깐이면 된다고 한다. 피해봤자 소용없다고 한다. 창문 밖으로 나오라고 잠깐이면 된다고 한다. 얼굴만 보자고 한다. 죽은 애인이 왜 왔냐고 한다. 아직 만날 때가 아니라고 한다. 왔으니 눕기나 하라고 한다. 누웠으니 자라고 한다. 잤으니 나가라고 한다. 신발이나 제대로 신고 가라고 한다. 그렇게
소리 지를 것까지 없다고 한다. 그렇게 넘어질 것까지 없다고 한다. 무릎이 까질 것까지는 없다고 한다. 죽은 애인이 너에게 온다. 문을 열지 않았는데도 온다. 가방을 들지 않았는데도 온다. 신발을 신지 않았는데도 온다. 기침을 하지 않았는데도 온다. 살았다면 이렇게 자주 오지는 못한다. 약속하지 않았는데도 온다. 옷을 입지 않았는데도 온다. 땅에 묻혔는데도 온다. 죽은 애인으로 가득 찬 바닷속을 걸어간다. 애인으로 가득 차 휘몰아치는 바닷속을 걸어간다. 숨을 쉴 수도 없고 숨을 멈출 수도 없는 바닷속을 걸어간다. 태풍이 부는 바닷속을 걸어간다. 비가 내리는 바닷속을 걸어간다. 바다천장, 바다바다, 바다벽, 바다창문. 광대하게 흔들리는 푸르름 속을 숨가쁘게 걸어간다. 고개를 돌리는 곳마다 애인 천지인 바닷속을 걸어간다. 바다 밖에선 아무도 못 보지만 바다 밑 수백 미터 고래 두 마리가 피 터지게 싸우고 있다. 죽은 애인이 같이 차 마시자고 한다. 같이 밥 먹자고 한다. 같이 얼굴 씻자고 한다. 같이 놀자고 한다. 꿈속에 같이 놀러 가자고 한다. 점점 악랄해진다. 어떻게 하면 이제 그만 헤어져야 할까 궁리하고 있는데 애인이 두 눈을 가린 손을 떼는 이름이 뭐냐고 묻는다. 우리가 언제 만난 적이 있냐고 묻는다. Name, Tag 42. Dein toter Geliebter will dich treffen. Er will dich treffen im Café. Er will dich treffen auf Toilette. Er will dich treffen in der Klinik. Er will dich treffen im Ausland. Wenn das nicht geht, will er dich treffen im Bett. Nur ganz kurz. Du kannst mir nicht aus dem Weg gehen. Lehn dich aus dem Fenster. Nur ganz kurz. Ich will nur dein Gesicht sehen. Dein toter Geliebter sagt, warum bist du hier? Es ist noch nicht Zeit für ein Treffen. Aber wenn du schon da bist, leg dich hin. Wenn du schon liegst, schlaf. Wenn du schon geschlafen hast, geh. Deine Schuhe sollst du dir anziehen in Ruhe. Du musst doch nicht so schreien. Du musst dich doch nicht so hinschmeißen. Du musst doch keine Wunden im Knie bekommen. Dein toter Geliebter kommt zu dir, obwohl du ihn nicht aufgemacht hast, obwohl du keine Tasche trägst, obwohl du keine Schuhe anhast, obwohl du nicht gehustet hast. Wäre er noch am Leben, könnte er dich nicht so oft besuchen. Er kommt, obwohl du ihm nichts versprochen hast. Er kommt, obwohl du nichts anhast. Er kommt, obwohl er schon in der Erde liegt. Du gehst durchs Meer, das Boot mit dem toten Geliebten. Du gehst durchs Meer, das Boot mit dem toten Geliebten. Du gehst durchs Meer, wo du weder atmen noch den Atem anhalten kannst. Du gehst durchs Meer, wo ein großer Sturm weht. Du gehst durchs Meer, wo es regnet. Mehr Decke, mehr Boden, mehr Wand, mehr Fenster. Du gehst durch das weite, zitternde Blau, bis dir der Atem ausgeht. Du gehst durchs Meer, überall, wo du hinblickst, ist dein toter Geliebter. Niemand außerhalb des Meeres sieht, dass zwei Wale sich blutig bekämpfen, hunderte Meter tief. Dein toter Geliebter will mit dir daten. Er will mit dir essen. Er will mit dir zusammen sein Gesicht waschen. Er will mit dir spielen. Er will mit dir einen Ausflug machen, im Traum, als Spiel. Er wird immer böswilliger. Du überlegst dir, wie du dich endlich von ihm trennen kannst. Dann nimmt er seine Hände von deinen Augen und fragt dich, wie ist dein Name? Er fragt dich, kennen wir uns irgendwoher? 다음은 116페이지 황천 45세 얼굴 없는 망자들이 중환자실 돌려있는 염통 주머니 오줌 주머니 들고 달려나오는 환자들처럼 황혼길 우르르 달려가는 망자들이 오던 길 돌아보고 추억에 눈 맞추면 돌기둥 되는 망자들이 자루 속에서 내다보는 눈구멍에 소금물 그렁그렁 담은 망자들이 눈물이 뼈를 녹여 물기둥 되는 망자들이 너보다 먼저 떠나서 영원히 떠난 망자들이 대망막을 뒤집어 쓰고 다시 태어날 순서라고 이제 모국어를 다시 배워야 할 때라고 잠자고 일어나도 네가 없고 아침을 먹어도 네가 없다고 초등학교 1학년 교실 문 열리면 받아쓰기 공책 신발 주문 들고 쏟아져 나오는 아이들처럼 우르르 산하에 떠밀려 내려갈 때 헬리콥터 한 대가 6,000명의 죽은 사람 이름을 새긴 4톤짜리 청동종을 긴 줄에 매달고 높은 산을 넘어가네요. 첩첩
첩첩산중 승근절간에 그 종을 내달아 두려고. 시간이 거의 다 됐다 선생님. 그래서 도어 낭독을 생략하겠습니다. 선생님. 마지막 세 문장만 읽어주시면 다음 시간에 드릴게요. 48번입니다. 독일어 읽을 줄 알고 딴짓하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122쪽. 달 가문 46에 너는 이제 얼굴을 다 벗었다. 하얗고 둥근 달이 동쪽에서 뜬다. 동서남북 1000개의 가문에 1000개의 가면이 뜬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이 한 10분 남은 거죠? 7분이요. 마지막 질문을 짧게 드리고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이 사실 좀 저의 개인적으로 중요한 질문이라 좀 실패하고 그래서 저희가 그 의사가 의태어 번역 때문에 아주 애를 많이 먹었어요. 이 시집에 나오는 하늘 우르르 끈적끈적 턱턱 턱턱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보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기억에 남아서 사실은 이 얘기 한번 꼭 드리고 싶었어요. 저는 이런 단어들이 도구에 적이 없다는 사실은 이미 발견했지만 그 번역을 해드리니까 솔직한 원칙과 모든 소리를 동원해서 번역을 하다 보니 이 자체가 뭔가 말을 처음으로 표현하는 느낌과 입장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뭔가 옹알이를 하는 느낌이 들고 말 더듬으면서 말하는 느낌이 들었고요. 이 선생님의 이 시집도 아이 모음 이야기 나오지만 이름 없는 것의 이름을 찾는 그런 기록을 볼 수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세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옹만이 얘기하고 또 이성어 의토어 얘기하고 아이오 얘기하고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짧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예를 들어서 마이클 잭슨을 예로 들어볼 때 마이클 잭슨이 빌리진을 부를 때 갑자기 딸꾹질을 하듯이 할 때가 있어요. 그 히컵이 느껴질 때가 있죠. 그것과 아울러서 우리가 독일 가수니까 독일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그 피나마우스의 단스 테아터의 시즌스 마치라는 게 있어요. 그 여러분이 피나마우스의 춤을 머릿속에 그려보면서 생각해보면 그 신사와 숙명을 입은 춤꾼들이 통나무가 숨겨진 정원을 일렬로 걸어가면서 단체로 딸꾹질 하듯이 한 번씩 몸을 그 경련을 하듯이 하면서 공기를 더듬어요. 연속적으로 흐르던 이 세상의 소리들이 갑자기 그들에게 방해를 받으면서 갑자기 옹알이 딸꾹질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몸으로 그들이 평안하게 안주하고 있는 어떤 우리라는 정상을 쫓으며 사는 우리에게 청각과 시각을 잠깐씩 괴롭히죠. 경련하고 발작하는 행병막이 갑자기 수축하는 느낌이 들고 성대가 다치면서 그런 경련이 일어나죠. 그래서 선형적이고 전형적인 우리의 그 계절이 살짝 시즌이 살짝 3월이라는 것에 놀라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 이런 것으로 그 너머를 보는 거죠. 그 비정상으로 그 옹알이 딸꾹질로 말 더듬으면서 보는 그것이 바로 저는 예술의 동작이며 우리가 현대무용을 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그 시도 마찬가지 언어 유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언어를 공문하듯이 언어를 갑자기 비정상인처럼 만들듯이 그런 것이 시 언어의 정치성이고 예술 언어의 정치성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로 하는 것이 그것이 유희라고 하지만 어떤 정치적인
그 모습을 갖는 거죠. 그래서 그런 차별에 대해서 언어가 노정하는 것이 그런 언어 유희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또 아까 질문하신 그 의성어 의태어 번역 정말 어렵죠. 한국이 제일 많아요. 의성어 의태어가. 그건 한국인의 무의식 속에 동식물과 자연의 정령을 가까이 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라는 비인칭 주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또 의성어 의태어예요. 또 아까 아이유 모음에 대해서 저는 모음에 대한 글도 쓴 적이 있고 모음에 관심을 가져요. 많이. 우리가 하나님 야훼는 자음으로만 되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면 감이 안 된대요. 그래서 왜 안 되나? 하나님은 죽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를 수가 없는 거죠. 죽음 앞에서 우리는 이름이 없듯이 하나님도 이름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 산자들의 고통은 다 비명, 모음으로 되어 있죠. 아이유 모음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로고스와 우리의 비명이 합해진, 고통이 합해진 게 우리가 쓰는 시어가 아닐까, 언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어를 사용하는 여자 시인 제가 모음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죠. 우리는 죽어서 모음 하나가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고, 제 엄마가 호스피스에 누워 계셨을 때 그 방에 들어가면 언제나 모음 하나가 그 방에 떠 있었어요. 마치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처럼. 그래서 저는 그 모음에 대해서 글을 쓰고 또 그 여성의 언어에 대해서 모음과 관련되어서 생각하기를 즐겨합니다. 관객 질문을 받을 시간이 없겠죠. 없다고 합니다. 와주신 모든 분들에게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 이렇게 시간을 좀 받아드리고요. 오늘 전시 잘 보시고 또 선생님 다음 벨리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